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7%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코스피는 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상승을 하면서 1.47%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400선을 회복하고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이제 2500선을 뚫어줄지는 다음 주 시장을 또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이 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하게 이 자리를 받치고 있다,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시 전체에 대한 하락세는 좀 멈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흐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확실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 향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면 반드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자체는 기관 투자자가 2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200억 매수를 하면서 3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쭉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지를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지수고요. 코스닥은 이제 N자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또 넘어서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82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 부분 크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꽤나 이제 많이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테마 위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인 종목 자체가 다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런 LNF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목들도 계속 이제 올라가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다른 그런 테마가 또 이제 순환매로 그렇게 상승을 해주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전체는 이제 조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자리를 틀었다.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바닥 라인 잘 찍고 지금 반등 추세를 확실히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환율을 보기 전에 해외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이 이제 어젯밤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CS 증권이, CS 은행이죠. 은행이 이제 또,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나면서, 이제 또 은행권에 또 불안감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나서가지고 UBS로부터 이제 CS 은행을 인수하라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UBS가 CS 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CS의 파산에 대한 위험은 좀 해결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일의 은행이죠. 도이치뱅크가 또 한번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또 찬물을 끼얹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도이치뱅크가 또 이렇게 쉽게 파산을 하면서 또 금융권 전체에 또 불안감이 현실화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은행권에 대한 이런 불신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현재 상황이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상황이 2007년, 2008년 때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금이 이제 뭔가 투기 세력 같이 상당히 이제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빠졌다가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자, 크레디트 스위스 이외에 이제 또 이렇게 도이치뱅크가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또 독일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저 소식을 듣고 또 금융위기가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대응을 믿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오히려 네, 하락 시작을 했지만 CS 이 은행이라든지 뭐 SVB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연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우와 나스닥은 오히려 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증시도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하락분을 조금 메우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주 시장은 네,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한번 그런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이제 해결이 되면서 반등하는 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은 12원 올라서 1,300원으로 다시 한번 1,300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환율이 급락을 했다가 또 이제 급락을 할 정도 되면 또 한번 또 이제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을 또 부추겨서 또 이렇게 환율을 올렸다가 굉장히 이제 시장이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골면 귀걸이라는 그런 말이 자꾸 생각이 날 정도로 이 환율에 대한 수치도 굉장히 즉흥적이고요. 그죠? 지금 시장에 대한 가격 자체가 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한, 그죠? 투기 세력에 의한 형성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이대로 계속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완연하게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단기 급등에 대해서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 대응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죠.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또 한번 이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또 한번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쪽으로 또 돈이 쏠릴 겁니다. 그럼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화될수록 이 국채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떨어질 때도 되긴 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던 이제 1.5%대, 2%대 수준으로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단기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도이치뱅크 다음 주가 되면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던 대로 네, 그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대응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또 이제 지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확실히 이제 주변 상황들이 조금 네, 타이트한 것 같긴 합니다. 금리도 5%대로 진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런 방심을 좀 하진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또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70원 상승해서 1.05% 상승했고요. 16,3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금요일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장 초반부터 아주 빠르게 상승을 진행해서 거의 17,000원 가까이를 회복을 하는 듯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제 주가를 좀 눌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약상승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평소보다 많이 적었고 한 40원 정도 하락해서 16,2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647만 주로 상승이 있었고요. 네, 전날보다 거래량이 좀 높아졌고요. 거래량이 이제 저점을 찍고 완연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처럼 또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이 한번 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이제 한 6일, 뭐 7일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네, 지금 반등하는 모양새가 좀 나왔고요. 아쉽게 이제 상승을 좀 많이 반납을 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던 저점을 점점 높여가던 그 바닥 라인을 또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양홍구름선을 또 뚫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받치는 그림이 좀 나왔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윗꼬리를 좀 더 메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 바닥 라인을 다질 것인지 뭐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보통은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을 때는 이 꼬리를 메워주는 것이 정석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점점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17,400원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돌파했던 그 힘 그대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이 추세의 흐름은 계속해서 네, 다음 주도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잠깐 꿈틀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로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2.9조 원 원전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꿈틀거렸고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3% 정도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단가를 높여가는 네,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 오히려 바닥을 찍고 네, N자로 지금 올라가는 형상이 좀 나왔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상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점 찍고 완연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전체적인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 4호기 수주를 따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원전 수주가 진행되는 만큼 원전업계도 활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래서 23일 투자은행 그리고 전력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호기 수주에 성공해서 한수원과 오는 29일에 주기기 설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규모가 2조 9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상하기를 2조 2천억 정도, 2조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신고리 계약을 했을 당시에 2조 3천억 정도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물가도 좀 상승을 했고 그때보다 이제 설비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좀 더 이제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6천억 정도 올라서 지금 2조 9천억에 수주를 성공을 한 것 같고요. 1400메가와트급 두 기를 또 이제 성공적으로 수주를 하면서 또 이 수주를 아주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 표준 설계 기반으로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해외 수주가 또 예상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해외 수주 전에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제작을 하면서 그런 기술에 대한 검증과 그 다음에 설비 납품에 대한 또 그런 이력을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기대만큼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눌러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만에, 그죠? 금요일 하루 만에 이 수주에 대한 소식이 모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도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불만을 품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세력의 매집 구간에서의 흐름이었고요. 네, 전형적인 매집 구간이었고,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 소식이 사실상 이제 저 방금 그 기사 하나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기사로 딱 하나만 나왔는데 이게
엠바고였던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이 아닌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저런 소식이 있었다면 좀 많은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이제 기사를 냈을 텐데요. 딱 하나만 이제 나오면서 네,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주 소식이 나왔음에도 못 올라간다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수주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에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8.6조 수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2.9조 수주가 맞다면 이미 이제 2.9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1.15조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600억 정도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SMR 기자재 공급을 또 수주를 했습니다. 이 SMR 기자재에 대한 수주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제 연말에 또 원자로 제작까지 들어간다면 0.6조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1분기, 그죠? 올해 3개월 만에 수주한 금액이 4조 6천억, 뭐 4조 7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8.6조 수주의 지금 절반 이상을 지금 수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는 우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수주를 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이제 주가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급등을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한울 3, 4호기가 그래서 수주가 별거 아니다. 그리고 이 주가에 별로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겠지만 그 하루의 흐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 주가만을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들이 모두 부정을 하는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수주 금액과 그 다음에 이 주가는 사실상 좀 더 신뢰성을 가지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저는 수주 금액을 선택을 할 건데요. 주가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제 딱 적절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실적 정도면 얼마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를 하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이제 이 주가를 만지작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에 그런 흐름이 상당히 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고, 내려갈 때는 매도를 하고, 이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만지작거리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추세 자체는 점점 이제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는 이 고점을 찍고부터 장기적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그 장기적인 매도 물량을 이제 끝내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개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이죠. 이 주가가 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갇혀 있는 동안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단 며칠 동안 그죠? 최근에 뭐 개인이 한 7일 정도 매수했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해서 못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차곡차곡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다른 종목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그냥 이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다 저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올라가기 전에 좀 저런 자리를 잡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지금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일진표화도 아직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한전 기술은 확실히 이제 상승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한전 KPS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에는 바닥 라인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네. 그래서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계속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이 짜증을 내시기보다는 조금 더 네, 이제는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며칠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한번 높였고요. 지금도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 저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블록딜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 기습적인 유상증자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저는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때 유상증자도 참여를 했고요. 이때 유상증자도 참여를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때 참여했던 유상증자는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가였고요. 그죠? 그 이후에 주가는 또 아주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연히 이제 그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떨어진 것은 나빴겠죠. 근데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참여한 분들이라면 그죠? 이때 이제 9,900원이었습니다. 9,900원에 신주가 상장이 되었는데 그 6개월 뒤죠? 6개월 뒤인가요? 그죠? 신주 상장이 되고 한 4개월 뒤에 결국엔 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유상증자를 참여했다면 3배 가까이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계속 이제 유상증자 탓만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요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있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13,850원 정도의 이제 주가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다린 시간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불만을 많이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 대한 흐름을 좀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코스피 지수가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지를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세 하락장에서 네, 그런 큰 수익을 자꾸 바라시면 투자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상 심리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29일 정도에 아무래도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조 9천억이면 네, 꽤나 이제 큰 금액이고요. 그동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몰 비용까지 한다면 상당히 이제 많은 수주가 네, 많은 이제 효과가 매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23년 예상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2022년부터 15조 매출액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도 네, 15조 이상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성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이상 또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순이익은 이제 6,800억, 7천억 정도로 잡혔는데요. 요거는 이제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 전체가 완연하게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저는 좋은 흐름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마켓 흐름을 보더라도 목표 가액이 이미 6만 원 이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만 1천 원 정도에서 계속 이제 벽을 맞고 있는데요. 분명히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저는 이 4만 1천 원을 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이 된다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네, 그래서 두산 마켓도 분명히 치고 나갈 거고요. 또 배당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로 리뷰를 하고 있지만 두산 마켓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버행 이슈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또 저런 분들은 이제 왜 주가가 이슈가 해결되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또 올라간 게 또 떨어지고 올라간 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느냐 또 불만을 표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이후에 결국에는 힘차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네, 전고점까지 충분히 저는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마켓에 대한 전고점을 치고 나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가 좋으냐? 네, 당연히 좋죠.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지분 가치만 따지더라도 상당히 이제 큰 수익을,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 그런 정책이 통과가 되면서 두산 퓨얼셀도 점점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관련한 그런 상단 라인에서 꾸준히 저항을 맞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월봉 추세로 본다면 하락세가 끝나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대세 하락과 함께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수소 관련 종목에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봐도 되지만 지금 전반적인 관련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두산 지주사도 마찬가지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두산 지주사도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되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동안 계속 이제 저점 라인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 저점 라인이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최저점이 5만원, 6만원대에서 지금 9만원대까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랐는데 내렸다라고 해서 불만을 표하실 게 아니고 이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그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구간 전에 이 하락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화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두산만 하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8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죠. 네, 8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25일이 언제죠? 여기죠. 8월 25일부터 코스피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10월까지 요때, 그죠? 코스피가 지수가 급락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코스피가 급락을 했던 구간이 두 군데나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블록딜 이슈와 함께 좀 더 과하게 하락을 한 감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완연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절반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가 또 한번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 네. 다음 주에 이제 본계약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1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 100만 주 정도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탈했던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탈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탈한다고 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0%될 때까지 다 판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되 점점 이제 지분을 늘려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제 27만 주 매도하면서 기간 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던 그 세력들은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 투자자가 오히려 매수가 붙어준다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좀 가볍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수급은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입니다. 잔고는 이제 830만 주에서 880만 주까지 한 500만 주 가까이가 늘었죠. 네, 50만 주. 그래서 최근에 3월 20일부터는 좀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80만 주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증가를 해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증가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지금 이제 3월 24일까지 좀 이제 늘어났죠. 네, 그래서 공매도 비율도 좀 늘어나면서 54만 주 네, 일별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잔고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지를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네, 금융 투자가 공매도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잠깐 늘어났다가 또 이제 줄어듭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1100만 주 수준까지 감소를 했다가 또 이제 1230만 주 뭐 이렇게 이제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또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공매도 잔고가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 거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이 58만 주 정도 되었고요. 상환이 14만 주. 그래서 잔고 자체는 2,5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차 잔고도 많이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많이 감소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만 있다면 충분히 올라갈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명분이 조만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네, 미국과의 그 원전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물량은 이제 추정은 97만 주에서 90만 주로 좀 이제 감소를 하긴 했지만 12.16%로 네, 단기간에 이제 0.7% 정도 되는 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12% 이상의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주로 매도했던 그 세력이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증권사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물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외국인 증권사의 그런 어떤 의도대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뜨렸다를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외국인 증권사의 매수량, 그죠? 퍼센트, 보유 퍼센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만 보시면 외국인 증권사의 보유율이 12.85%, 88%까지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전에 네, 데이터를 좀 보십시오. 자, 12월 26일 정도에는 네, 11%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대비해서 1% 정도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점점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뭐 블록딜과 그다음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1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전으로 가면은 이제 9%대, 그죠? 작년 6월에는 9%대였고요. 그 뒤로 가면 이제 네,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1월 정도에는 7%, 네, 8% 수준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더 감소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5%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배당주도 아닌데 계속 이제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결국에는. 그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물량은 점점 늘려가는데 뭐 잠깐 이제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전체를 좀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실적은 괜찮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수원, 파트너십 훌륭하다. 폴란드의 부총리가 또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전 사업자 선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첫 번째는 미국으로 하고 두 번째는 민간 사업인데 우리나라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폴란드가 세 번째 원전 부지로 베우 하투프와 페트나우를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신규 원전 사업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 모범 사례를 이렇게 꼽았다라고 하고요. 야책 사신 부총리, 그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폴란드 토론 지역 채널인 TV 트로암에서 세 번째 원전 부지가 이제 베우 하투프죠. 일 수 있다는 징후가 있으나 여전히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원전 사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그다음에 두 번째 한수원과 폴란드 전력공사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규모가 2기에서 이제 4기로 아직 정확하게 수량이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그 수량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이제 올해 7월에 본계약 체결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가 세 번째 원전 부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 프로젝트인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그런 민간 원전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짓는 첫 대형 원전 가동 시점을 2035년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고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이렇게 첫 가동 시점을 2035년으로 똑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이제 이 두 번째 프로젝트도 본계약을 체결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했던 것이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근데 2035년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둘 다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두 번째 프로젝트도 본계약을 임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신 부총리가 폴란드 에너지 전환에 동행할 파트너사를 찾는다며 한수원과의 파트너십을 좋은 협력 모델로 평가를 했고요. 발전소의 일부는 한국 자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발전소에 대한 지분을 내줘야 하지만 50% 미만일 것이므로 우리는 더 적은 비용을 내고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 부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을 수주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아직 수주가 아니다. 아직 기다려야 된다. 본계약 체결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거의 수주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주가 아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주가를 꾸역꾸역 눌리면서 그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집 구간을 보시면 딱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가 맞다 아니다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1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구간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 구간 동안 수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도 올라가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누군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 투자자 820만 주 매수했고요. 투신 투자자는 180만 주, 보험은 50만 주,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72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만 1600만 주를 매도를 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뭐 단기간에 팔 것도 아니고요. 점점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입장이라면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마음 급한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이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 소식들을 믿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기다려 보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IR 자료도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에 또 한번 제가 가져와서 또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내부에서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판단을 해놨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가 계속 뭐 금융권 불안감으로 또다시 이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제 꾸준히 지금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